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사편 하기로 해요. 우리 그 앞 시간의 일치는 이제 내용이 좀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났고, 이제 여기 명사편은 우리 맨 처음에 그 동사편 할 때처럼 이 명사와 동사가 단어 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고, 사실 암기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외워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이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제 명사편을 할 건데, 이제 명사에서는 단어와 수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앞쪽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명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었거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는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외워두고, 명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5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명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명사에 해당되는 이제 단어는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이런 기준으로 나눠요. 셀 수, 1개, 2개,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기준으로 세다, 카운트의 기준으로 명사의 뜻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1개, 2개 셀 수 있는 명사와, 이걸 이제 한문어로 가산 명사라고도 해요. 또 셀 수 없는 명사, 이건 또 한문어로 불가산 명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2개로 이제 나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간단하게 수를 뜻하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뜻하는 명사,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수량 이런 얘기 나오면 셀 수 있고 없고의 구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또 셀 수 있는 명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보통 명사라는 게 있고 집합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분은 굉장히 쉬워요. 자,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는 구체적으로 물, 우유, 포도주 이런 물질 명사, 돈, 빵 이런 것도 물질 명사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추상 명사, 사랑, 증오, 지혜 이런 추상 명사,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걸 이제 고유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구분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책이라는 뜻의 명사고, 밀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이제 우유라는 뜻의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주어 자리에 이 단어들을 집어넣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북을 주어 자리에 써서 이렇게 썼어요. 북. 그 다음에 is, 뭐뭐 이렇게 나왔다 해봐. 또 우유를 주어 자리에 썼어요. milk, is, 뭐뭐 이렇게 이제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명사의 뜻을 가진 요 2 단어를 똑같이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요 형태부터 지금 느낌이 뭔가 하나는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아래 거부터 봐요. 우유를 주어 자리에 썼잖아요. 이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북을 주어 자리에 그냥 이 모습만 가지고 썼잖아요.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아래 milk is 이렇게 나가는 건 전혀 이상이 없는 올바른 표현인데, 북 is 이렇게 나가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구별을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이유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가 반드시 문장에 표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이 한 권이다. 그러면 앞에 한 권이라는 뜻을 가진 이렇게 부정관사를 꼭 붙여서 a book is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수일치라는 거 했었죠? 그게 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주로 관련되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여러 권이다. 그러면 책을 복수로 써야지. books. 그러면 주어가 복수죠. 그러면 동사는 are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어를 붙였다. 그러면 하나의 우유. 이건 틀리는 거예요. 셀 수 없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렇게 어를 붙여서 단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복수로 해서 우유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어 형태 그대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어 형태 그대로가 바로 단수 형태인 거죠. 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 이렇게 s를 붙여서 만드는 거니까 안 붙인 건 단수 형태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부정관사도 붙일 수가 없고 복수형도 안 되고 단어 그대로 단수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이에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면 하나라는 뜻 어를 붙여야 되고 여러 개면 books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요게 바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다가 설명했던 걸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면 하나라면 어나 언을 꼭 붙여서 써야 돼요. 요걸 이제 부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여러 개면 반드시 복수로 써줘야 돼요. s나 es를 붙여서. 근데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건 규칙 변화고요. 불규칙 변화는 또 별도로 하나하나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명사 파트에서는 조금 귀찮게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라면 어나 언 붙여야 되고 여러 개면 이렇게 규칙 변화든 불규칙 변화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단수가 주어라면 단수 취급, 단수가 주어면 단수, 복수가 주어면 복수 취급. 그래서 수일치에서 방금 이걸 배웠던 거예요.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로 나오면 단수 취급, 복수 형태면 복수 취급 이렇게.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정리를 하세요.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뜻을 가진 부정관사를 못 붙여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항상 단수 형태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단수 취급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음.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의 수식을 받아요. 이 many라는 건 형용사인데 많은이란 뜻에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many 말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또 few, a few. a few는 약간이란 뜻인데 a few도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바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완성하면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나 a few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또 이제 many 말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few 말고 little, a little 이건 셀 수 없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뜻은 약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뜻은 같아요. 이렇게 뜻은 같고 근데 이제 much와 little,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을 해서 바로 이 특징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 조금만 더 들어봐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세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다시, 셀 수 없는 명사지만 만약 세야 할 때는 한 개, 두 개로 세야 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만 다르게 이 방법을 사용해요. 셀 때는 단위 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명사도 최소한 책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단위 명사를 쓰게 되면 셀 수 있는 명사의 이런 부정관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단위 명사가 이런 부정관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커피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 그러려면 a cup of, 이 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걸 셀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이런 식으로. 이때 컵 이런 걸 단위 명사라 하는 거예요. 종이 이것도 물질 명사에 속해요.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는데 이것도 a piece of, 이 piece라는 단위 명사를 사용을 하면 종이도 한 장, 두 장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요 자체는 이렇게 어나 언, 복수형은 안 되지만 컵, 피스와 같은 단위 명사를 사용하면 한 장, 두 장, 한 잔, 두 잔 이렇게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 때는 단위 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말 a piece of가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요 on, 요 한 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명사는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건 꼭 암기를 하고, 이제 한 가지 연습으로 a piece of paper 하면 한 장의 종이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두 장, 세 장 이렇게 세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piece 앞에 있죠. 컵 앞에 어에서 수를 늘려. 만약에 세 장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리에 3. 그리고 piece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piece에는 이렇게 s를 붙이고 of paper. 페이퍼에는 여기다가도 s 못 붙여요. 이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셀 때는 바로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세주면 되는 거예요. 3 pieces of paper. 그러면 세 장의 종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가끔은 이러기도 해요. 여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설명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인데 셀 수 없는데 단위 명사를 사용하는 거 말고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마치 셀 수 있는 명사처럼 부정관사나 복수형으로 만들어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여기선 이해만 해보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해요. 글래스, 이게 유리라는 뜻의 대표적인 물질명사예요. 유리, 재료로 쓰이는 유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래스는 유리라는 뜻일 때는 부정관사도 못 붙이고 복수형도 안 돼요. 어를 붙여도 안 되고 복수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문장을 보면 글래스에다가 어를 붙일 때가 있어요. 글래스를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 하세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글래스인데 어를 붙이고 es를 붙여놨죠.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였는데 마치 보통 명사인 것처럼 어나 언, 복수형을 만들어놨죠. 이유가 뭐냐면 뜻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 글래스는 유리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유리라는 뜻이라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부정관사 못 붙이고 복수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돼 있다면 유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앞에 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유리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글래스에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놓으면 다른 뜻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어가 붙이고 es가 붙어가지고 뜻이 변해버렸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뜻이 변했죠. 그러면 당연히 유리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줘야지. 안 그러면 단어는 알지만 해석을 잘못해버릴 수가 있다고. 자세하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글래스에 어를 붙였다. 그러면 뜻이 변해서 이렇게 돼요. 유리잔. 잘 생각해봐요. 유리와 유리잔은 다른 거, 그게 그거 아니냐? 완전히 달라요. 유리잔은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 글래시즈. 이건 유리잔의 복수, 유리잔들도 되지만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안경을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래스가 단독으로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절대로 안경이란 뜻이 없는 거예요. 글래스에 어를 붙였을 때도 안경이란 뜻이 없어. 그래서 안경은 글래시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론은 물질명사였던 것에 형태를 변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뜻이 변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놨으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해요. 자, 118페이지. 핵심이 되는 얘기는 했고, 그게 1번이에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쭉 차이점 잡아놓은 거. 자, 이제부터는 책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 추상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읽어 나가세요. 문법 문제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오거나 하진 않은 거니까 그냥 문법적인 건 의식하지 말고 해석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만 몇 가지 체크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말 안 해주는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읽어가면서 그냥 해석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자, 2번 보통명사인데 보통명사에서는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보통명사에 앞에 덜을 붙였죠. 덜을 이제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명사에 덜을 붙이는 건 당연한 건데 덜을 붙일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명사에 덜을 붙였을 때 그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말이 되면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상명사의 뜻인 경우다 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한 번만 다시. 보통명사에 덜을 붙이면 추상명사의 뜻으로 변할 때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3번의 집합명사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이건 이제 문법 문제 낼 땐 사용하는 건데 요거랑 관련된 문법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옆에 뜻 잠깐 보세요. 집합명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집합명사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패밀리, 가족. 가족이라는 한 집단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뭐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걸 집합명사라 한다. 요 정도로만 단어 뜻만 보세요. 커미티, 위원회, 클래스, 학급, 크라우드, 군중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집합명사라 한다. 요 정도만 하고 예문을 보면 처음 세 줄을 그냥 편하게 읽고요. 이제 네 번째 줄 보세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렇게 돼 있죠. The pen과 the sword를 지금 고딕체로 적어놨죠. 이게 뜻이 특별한 거예요. 뭐냐면 그 펜은 그 칼보다
라고 해석하면 다 틀려요. 그 펜이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안 맞아요. 이게 바로 보통 명사에 더를 붙인 경우거든요. 옆에 뜻을 뭐라 해석해놨나 봐요. 더 펜, 이건 문학의 영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더 스워드, 그 칼이 아니고 옆에 뜻, 무력, 총칼의 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운데 마이티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단어예요. 마이트라는 단어가 명사로 힘이란 뜻이 있어요. 힘. 그런데 여기다가 y를 붙이면 형용사로 변해요. 형용사가 되면 힘센, 힘있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비교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교급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음 다음에 y가 나왔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더 힘센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예문에 있는 mightier 이게 지금 더 힘센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than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해석하면 더 펜은 더 스워드보다 더 힘이 세다, 더 강하다 이렇게 되죠. 이때 더 펜은 추상명사로 해석해야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더 스워드 추상명사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문학의 영향은 무력보다 더 힘이 세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자, 예문 하나 더요. She felt the mother rise. felt가 지각동사라서 the mother 뒤에 rise 동사 원형이 온 오형식 문장이에요. 요때 mother 앞에 더를 붙였죠. 그러면 그 어머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은 내용이 없어요. 이상해져요. 이렇게 그 여자는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름을 느꼈다. 해석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뭔가 내용이 안 맞죠. 요럴 때 the mother도 추상명사의 뜻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추상적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 같으면 옆에 해석을 보세요. the mother를 뭐라 해석했냐면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바꿔놨다. 해서 다시 해석이요. 그녀는 모성애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름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의 특징이 있는 걸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119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또 구체적인 거로 물질명사 밑에는 셀 때 단위명사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 해서 밑에 쭉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단어를 묶어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씩 읽어보면서 눈에 표현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선택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골라낼 정도기만 되면 되니까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뜻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다음 5번의 추상명사. 거기도 1번 단위명사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몇 개 없죠? 요것도 이제 읽어보면서 하고. 자, 이제 2번부터는 암기를 해야 돼요. of라는 전사가 나오고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제목을 잘 외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적혀 있는 건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전사는 무조건 of만 쓰면 되는 거고 뒤에 추상명사가 왔을 때 추상명사만 뜻을 형용사로만 바꿔줘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도 수거, 단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단어 자꾸 눈여겨서 봐두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3번. 여기는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수거들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 어휘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전치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전치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딱 정해져 있는 전치사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줄 accident 앞에 by를 붙였죠. by accident 이러면 우연히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에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써놓으면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틀린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서 전치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은 별표를 쳐놓고 전사에 초점을 맞춰서 뜻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놓으세요. 자, 추상명사에서는 나중에 또 배워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예문에는 있으니까 그 119페이지 밑에다가 하나를 적어 놓으세요. 추상명사에서 일단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해석에서 필요한 거니까, 자, have라는 타동사가 오고요. 타동사 have가 오고 정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상명사 이렇게 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었을 때는 몰랐거나 또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 방식으로라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는 뭐뭐 할 추상명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처럼 해석을 할 때 어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요령을 따로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책에 정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쭉 적어 놓으세요. have는 원뜻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해석을 안 해요. 지금 이 경우는. 다음, 더 플러스 추상명사를 부사로 해석해요. 부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뭐뭐 하게도,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게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kindness, 친절이라는 추상명사가 만약에 왔다면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역을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have는 해석을 안 하고 친절이라는 추상명사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fortune, 행운이라는 추상명사가 나오면 해석을 다행히도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부사로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 여기 투부정사의 요 동사 있죠? 이걸 문장의 동사로 해석해주면 돼요. 책에 있는 예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나중에 책 보고 확인해 보세요. 해석하는 것만. she had 더 친절, kindness to help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배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잊어버렸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그녀는 나를 도와줄 친절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쉽기 때문에 방금처럼 해석해놓고도 뭔 말인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문장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놓고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말을 또 해석해야 돼서 이중으로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자, 이제 배운 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방식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녀는 친절하게도 나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나를 도왔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쉽게 해석을 하고 내용도 금방 알아차리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은 해석하는 요령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넘기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유리잔, 유리잔, 안경 이런 거 있죠? 맨 위에 6번. 셀 수 없는 명사의 보통 명사화. 조심하라 했죠?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를 아까 셀 수 없는 명사를 왜 보통 명사처럼 취급하냐? 왜 이런 걸 붙여서 쓰냐? 결론은 뜻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자, 1번. 아까 유리 얘기 잠깐 했죠? 그거 떠올리면서 물질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쓰면 어떤 제품이나 사건의 뜻이 된다.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방금 한 거, 글래스에 어를 붙이면 유리잔, 글래스를 복수형으로 쓰면 안경. 이렇게 결론은 단어 공부하듯이 돼요. 자, 옆에 아이언이라는 단어는 물질명사예요. 아이언이라는 단어는 물질명사로 쇠, 철, 강철의 재료로서의 뜻을 가진 물질명사거든요. 근데 이랬던 단어가, 자, 거기 책에 아이언 앞에 언을 붙였죠? 그러면 철로 만든 제품 중에 다리미를 뜻해요. 아이언에 s를 붙였죠? 철로 만든 제품 중에 수갑을 뜻하는 거예요. 자, 뜻이 변했죠? 자, 다음 줄. 페이퍼가 종인데 어를 붙였죠? 그러면 종이로 만든 제품 중에 신문,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 fire가 불, 물과 불 할 때 불이잖아요. 불.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앞에 숫자를 뜻하는 to, 그러면서 fire를 복수형으로 s를 붙였죠. 이러면 사건이 돼요. 그래서 두 건의 화재, 화재 두 건. 이렇게 뜻이 변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고, 여기는 이제 몇몇 예만 적어 놓은 거니까 만약에 물질명사인데 보통명사처럼 s를 붙여놨다, 어를 붙였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제품이나 사건으로 뜻을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자, 다음 2번. 고유명사도 보통명사로 쓰게 되는데, 고유명사는 특징이 아까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항상 문장 중간에 오더라도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요게 또 고유명사만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자, 이제 뜻이 어떻게 바뀌나 봐요. 제목. 뭐뭐의 성질을 가진 사람 또는 제품이나 작품. 자, 밑에 줄. 에디슨이라는 고유명사에 언을 붙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 그 에디슨의 성질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한 번 더. 뉴튼. 만약에 어가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만류인력이라고 그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낸 뉴튼이라는 과학자를 말하는 건데, 뉴튼의 어를 붙였다.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뉴튼과 같은 과학자, 뉴튼과 같은 물리학자. 자, 다음 줄. 피카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화가죠. 근데 어를 붙였다. 그러면 위처럼 해석하면 피카소와 같은 화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본 거예요. 피카소가 화가인 건 우리가 아니까 피카소 하면 피카소의 그림 한 점, 이렇게. 자, 옆으로 to Ford, 포드에 S 붙였죠. 근데 포드라는 대명사가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포드차. 그래서 포드 앞에 to를 붙이고 포드에 S를 붙여버리면 그 포드와 관련이 된 제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to Fords 하면 포드차 2대, 이렇게 뜻이 변해요. 로댕, 그러면 로댕과 같은 화가라는 뜻도 되고 로댕의 작품 한 점. 로댕이 아마 대표적인 조각가인가, 이제 넓게 말하면 미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각가라면 로댕과 같은 조각가 또는 로댕의 작품 중에 하나인 조각 작품 하나, 이렇게. 자, 이제 그런 식이 된 거고요. 이제 3번. 추상명사도 보통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를 붙여버렸다. 그러면 뭐뭐의 성질을 가진 사람. 뷰티는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인데 어를 붙이면 아름다움의 성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미인. 또 failure는 실패라는 추상명사인데 어를 붙이면 실패한 사람 또는 실패한 작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1번, 2번, 3번은 처음에는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꼭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 놔야 돼요. 뜻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 요게 이제 약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칠판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근데 요 4번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더 반복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듣고 보세요. 밀크, 셀 수 없는 명사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다 해당돼요. 커버, 책 표지 말하는 거예요. 명사일 때. 그리고 이제 밀크, 이러면 이제 우유가 되는 거고. 다시 요것을 예를 들기로 해요. 루프, 지붕.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면 지금 요것만 예를 들기로 우유, 세상 모든 우유를 다 가리키는 거고, 루프라고 하면 세상 모든 집의 지붕을 다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든 있는 명사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밀크 바로 뒤에 in this glass 라는 수식어가 명사 바로 뒤에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 in this glass는 우유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겠죠. 또 아래도 지붕인데 뒤에 of that house 이런 표현이 바로 뒤에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of that house가 앞에 roof를 수식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야 뭐 별것이 없죠. 자, 이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셀 수 없는 명사든 있는 명사든 바로 뒤에 이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니까 바로 in this glass와 of that house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두 단어 이상이니까 형용사 구라고 이제 부를 수 있죠. 어떤 명사가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유리잔 속의 우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 이게 없을 때는 세상 모든 우유를 다 가리켰지만 요게 붙는 순간 어떤 유리잔이 있는데 그 유리잔 속 우유만을 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유의 범위가 제한이 돼서 특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유리잔 속의 우유 바로 요것만 가리키니까. 그래서 어떤 명사가 특정해지면 정관사 덜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표현은 반드시 덜을 붙여야 옳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이제 문장에 주어니,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더가 빠져 있으면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려요. 자, 한 번만 다시 들어봐요. 형용사 구에 수식을 받아서 특정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특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가 특정해지는 경우예요. 저 집의 지붕. 그러면 저 집 지붕만을 가리키잖아요. 특정해진 거죠? 이럴 때는 덜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또 나올 거니까 지금 설명 한번 들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하기로. 자, 이제 4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형용사 구에 의해 수식을 받아 특정해졌을 때는 정관사 덜을 붙일 것. 자, 밑에 예문 밀크 앞에 더가 붙었죠? 이유는 in this glass의 수식을 받아서 이 유리잔 속의 우유. 자, 옆에 wisdom이 지혜라는 추상명사인데 of 솔로몬이 wisdom을 수식을 하겠죠?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어떤 특정 사람의 지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wisdom 앞에 덜을 붙인 거예요. 자, 하나 더. 커버가 책의 표지인데 표지. 뒤를 보니까 of my book이 커버를 수식하고 있죠. 내 책의 표지. 그러면 내 책 표지니까 특정해졌죠. 해서 커버에 덜을 붙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보면서 눈에 익숙해져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영어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두면 정확하게 해석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12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명사의 수와 성. 그래서 바로 아래 좀 기초적인 게 나오잖아요. 명사를 복수로 만드는 방법.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해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고 불규칙 변화는 꼭 그 불규칙의 형태를 암기를 해둬야 돼요. 자, 요건 귀찮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쭉 내려오면 2번 상호복수라고 나오는데 거기 별표 치세요. 반드시 외워야 될 수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통점이 이 수거 속에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명사를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첫 번째 줄 예를 들어서 shake hands with hand에 s를 꼭 붙여야 돼요. 이 s가 빠지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또 옆으로 가봐요.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with friend에 s를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것들도 명사를 반드시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걸 꼭 알고 뜻을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건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고. 그러면 일단 명사편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직 명사가 안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122페이지 다음 시간에 거기 3번 명사의 격이라고 나오죠? 그 명사의 격 여기서 이제 또 좀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명사 파트도 제일 중요한 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관사까지 같이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사라는 단원까지 다음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 단원에는 이제 또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그 대명사까지 하고 나서 또 일부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것도 관련 연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 명사편에는 단어 수거 외워야 될 것들이 꼭 있으니까 꼭 외워가면서 그리고 단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여러 번으로 좀 나눠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꼭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요. 수고했어요.